자식도 나 원망하는 마당에 너랑 산 40년 넘는 그 시간이 아깝고 미치겠어. 난 엄마만 보면 답답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입구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아빠의 전화 뒤로 엄마의 짐승 같은 포효가 들렸다. 요즘 엄마는 본인 감정에 가끔 이성을 잃는다. 엄마의 감정이 총구는 오로지 아빠에게 향해 있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에게 전화한다. 우리가 가면 엄마는 감정을 누르기 때문이다. 둘째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나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다. 둘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약함은 아니었다. 터질 만큼 참았다가 겨우 뱉어낸 분노였다. 참은 게 면죄부는 아니잖아. 거실 한가운데 낡은 소파,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부모님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아빠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TV에서는 광고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채널을 바꾸지 않았다. 이 집은 늘 그랬다. 싸움보다 방치가 더 익숙했다. 둘째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가 이혼하지 말랬어? 왜 이혼도 안 하고 살면서 우리까지 병들게 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긴장감은 날카로웠다. 니들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 제발. 엄마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둘째는 숨을 몰아쉬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뱉었다. 엄마가 우리 지키려고 이혼 안 했다고? 우리가 원했어? 우린 그게 더 괴로웠어. 나는 그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었다. 뺨을 때려? 네가 감히? 난 외쳤다. 네가 뭔데? 적당히 해, 적당히.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다 남 탓. 남 탓하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부모, 형제, 남편, 동료, 친구, 자식까지 싸. 너한텐 가해자고. 넌 피해자이고 비련이여 주인공이지? 내 말은 오직 둘째에게만 향하는 말이 아니었다. 항상 엄마 탓을 하는 아빠에게도 말이 화살을 쏜 것이다. 둘째는 눈을 치켜 올려 쳐다봤다. 그러나 더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꽂았다. 우리라니? 야, 너만 그런 생각해? 네 추잡한 상처를? 왜 나랑 오빠까지 끌어들여? 너나 똑바로 살아! 아이 핑계대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지 말고 너는 꼭 이혼하고 이 자식한테 인정받고 절대 원망 듣지 말고 살아!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다. 엄마는 소리쳤다. 제발 그만해. 내가 언니의 뺨을 때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언니가 적당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자식들끼리 싸울 거라는 경고였다. 이 장면이 벌어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이를 먹어도 끝나지 않는 전쟁.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는 어른이 되어도 아이가 남는다. 어릴 때 우리 동네 오래된 골목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났다. 습기 찬 흙냄새, 어딘가에서 끓는 멸치 육수 냄새, 그리고 골목 끝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텁텁한 연기 냄새. 우리가 살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철문을 열면 오래된 시멘트 마당이 있었고, 비가 오면 금간 바닥 사이로 물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당 왼쪽엔 낡은 빨래줄이 있었다. 엄마는 늘 그 줄에 걸린 축 늘어진 셔츠들을 한 번 쭉 잡아당겨 주름을 폈다. 엄마 손등은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손은 언제나 바빴고 정확했다. 그날도 엄마는 도라지를 씻고 있었다. 흙 묻은 뿌리 냄새와 소금물 특유의 알싸한 향이 부엌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엄마는 허리를 숙여 도라지를 뜯고 또 뜯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철컥하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엄마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둘째는 고개를 들었고 첫째는 TV 볼륨을 줄였다. 아빠가 왔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는 항상 똑같았다. 조금 거칠고 흔들렸고 손잡이를 놓으면 금소금이 남았다. 아빠는 잘생긴 얼굴이었다. 콧대 반듯하고 눈썹 진하고 웃으면 매력 있는 얼굴. 하지만 술과 함께 들어오는 그 얼굴은 세상 어떤 무표정보다 차가웠다. 밥은 명령 같았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금방 차릴게요. 아빠는 코로 비웃었다. 항상 금방이지. 둘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빠는 천천히 둘째를 보았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협이었다. 아빠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집에 오면 편해야지. 왜 집이 더 힘드냐? 그 말이 들릴 때면 집 천장이 더 낮아지는 느낌이었다. 아빠는 숟가락을 두드렸다. 밥 안 됐냐? 엄마는 밥솥을 열었다. 쌀 냄새가 퍼졌지만 따뜻한 냄새가 아니라 긴장감의 냄새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집에는 늘 두 가지 소리가 있었다. 숨 참고 버티는 정적, 그리고 그걸 깨부수는 싸움 소리.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싸움이 아니었다. 아빠가 밖에서 쌓아온 감정 쓰레기, 그걸 엄마에게 던지는 해우소 같은 과정이었다. 엄마는 맞받아치지도 못했다. 말하면 더 길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매일 그랬던 건 아니었다. 가끔은 조용한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 폭풍전 고요 같았다. 어떤 날은 그럭저럭 숨 쉴만 했고, 어떤 날은 존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늘 찡그러져 있었다. 밖에서는 유들유들했고 사회적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그 얼굴은 30초도 버티지 못했다.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걸.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마음 깊숙한 곳에 눌러 담았다. 꺼낸다고 해결되지 않을 걸.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시절 엄마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버티거나 무너지거나. 엄마는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였다. 둘째는 그럴 때마다 귀를 화장지로 막았다. 남의 일처럼 행동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러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상처였다. 오빠는 남자라 그런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때로는 엄마 앞에 서서 대신 맞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방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귀를 막은 채 울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안다. 그때 울고 있었던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 집에 살던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다.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오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묵직한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일 아빠한테 들었어. 오빠는 다시 말했다. 네 마음 100% 알아. 그런데 손 올린 건 네가 잘못했어. 그 말은 나를 무너뜨리지도 방어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했다. 그리고 오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말에 본가로 와. 남편들도 애들도 두고 매듭 좀 풀고 가자.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통화 이후 이번 만남은 누가 시켜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가 되었다.